예로부터 강화도는 나라를 지키는 요충지였어요. 고려시대 몽골이 침입했을 때는 수도 개경이 옮겨와서 강화도에 38년 동안 임시 수도가 자리 잡기도 했었습니다. 강화도의 위치가 개경과 한양에서 가까워 임금님이 피난처로 좋은 위치였죠. 개항 시기에도 강화도는 국방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다로 몰려온 적들이 한양으로 쳐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할 수로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강화도의 유서 깊은 정자인 연미정입니다. 이 연미정에서 보면 한강과 임진강이 합해져서 흐르는 강물이 서해안하고 또 강화도와 육지 사이에 있는 그 해로를 따라서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인데요. 그 모습이 제비의 꼬리가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연미정입니다. 이 연미정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예성강으로 들어가는 배 동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척화하게 딱 알맞고요. 현재는 이곳이 정말 중요한 군사 지역으로 최전방입니다. 위에 올라가 보면 바로 앞에 개성 앞에 있는 풍덕이라든지 옛날 지명이죠. 그쪽이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군사시설이었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죠. 풍광이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사실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는 곳은 저 안쪽입니다. 근데 그 만나는 곳부터 요 지금 서해 바다로 들어가는 여기까지를 옛날에는 조강이라고 불렀어요. 하라비 조자를 써서 조강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여기만 통과를 하게 되면 이 연미정 부근만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서울이 물길로 뚫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해상 전투의 핵심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양 세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강화도에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강화 유수로 임명하는 그 글들이 교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강화도는 수도 서울을 지키는 수도 한양을 지키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경을 강화 유수에 임명하니 해안 방비를 잘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요. 이 연미정이 그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상징하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 산도 보이고 논도 보이고 바다도 보여서 되게 여러 가지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올라와 보면은 누구나 여기가 정말 산도 보이고 그다음에 들도 보이고 그다음에 바다도 보이고 심지어는 저 위로 조강 쪽으로 바라보면 강도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거든요. 좀 아쉬운 점은 남북 통일이 되어서 저 북쪽 지역을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소망까지도 함께 바라보는데 곧 통일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여기가 교동 읍성입니다. 위에 많이 퇴락한 물루가 하나 남아 있고요. 문은 복원을 했으나 그 주변에 이렇게 담장들이 낮게 있어서 사실은 뭐 제대로 된 담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요 집에 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동이라고 하는 곳은 고려 시대부터 수도 개성으로 향하는 물길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방 고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 교동에 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읍성하고 앞쪽에 또 경기 수영이 있었습니다. 원래 수영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수영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경기도는 수영이 설치되지 않았었는데 인조 이후에 이 강화도하고 이 교동이 이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해서 남양에 있었던 수군 기지를 이 교동으로 옮기면서 여기를 경기 수영이라고 격을 높였습니다. 지금 이 뒤에 남아 있는 것이 이것을 관할하는, 여기는 수영은 아니고요, 읍성인데 이 안쪽에 보면 민가가 들어서 있을 만큼 상당한 정도로 파괴되고 해서 옛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뒤에까지 많이 복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거고요. 사실 경기 수영으로 있었던 저 바닷가에 배를 대던 그런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유적조차도 지금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를 잘 지켜줬던 교동 읍성이 이렇게 훼손된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재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이 왕위에서 폐회되어 유배된 연산군의 적거지로 추정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요 밖에 이렇게 탱자나무, 가시가 아주 날카롭게 있는 탱자나무로 사방에 둘러져 있습니다. 안치형 가운데 가장 가혹한 형벌이 위리안치입니다. 위리안치는 어떤 형벌인가요? 예, 안치형이라고 하는 형벌이 유배형 가운데 있습니다. 유배도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 강진에 유배를 했다고 하면 강진 지역에 어디서든지 그 경내를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치형이라고 하는 것은 딱 장소를 정해줘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상당히 좀 포악한 군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산군이 개발한 그 안치형 가운데 하나가 우이안치형입니다. 우이타리를 이렇게 사방에다가 세우는 것인데 그 울타리를 어떤 걸로 세웠냐면 가시나무로 세웠어요. 탱자나무와 같은. 그런데 그 어느 정도로 했느냐면 여기는 지금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가시 좀 찔리면 밖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촘촘하고 이 가시나무를 저 지붕 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리안치형에 처해진 분들은 햇볕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개구멍이나 이런 걸로 도망칠 수가 없고요. 이 국왕의 위리안치형은 여기서 탈출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또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단 연산군은 2달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 형벌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광해군은 굉장한 고통 속에서 햇볕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 뒤에 위리안치형을 당한 연산군의 그 모형을 보고 있으니까 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느끼겠는데요. 저 위리안치형을 만든 분이 바로 연산군인데요. 본인 스스로가 왕위에서 폐위되어서 스스로가 만든 그 가혹한 형벌인 위리안치형을 당하다가 저렇게 병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보면 좀 저 포악한 군주한테는 고소하다는 느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연민의 감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이 읍성 옆에 이렇게 연산군을 모시는 거라고 이 지역 주민들이 믿고 제사하고 하는 그런 당집이 있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보통 부군당에서 모시는 신은 불행하게 죽은 분들이 많아요. 대표가 최영장군, 그 다음에 여기 연산군,
간혹 광해군도 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연산군이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그 훌륭한 일을 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돌아갔다 해서 이렇게 지내는 건데요. 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불행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연민의 감정 같은 것들을 저렇게 좀 어느 정도 신격화시키는 이런 걸로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려 21대 의종의 성능, 22대 강종의 비인 원덕태후의 골능, 23대 원덕태후의 아들인 고종의 홍능, 24대 고종의 아들인 원종의 비 순경태후의 가릉, 당시 무신 정권에 의해 몽골에 의해 왕족이 아닌 왕족으로 살아야 했던 분들의 묘가 강화도에 있습니다. 여기가 고려 21대 국왕인 의종의 왕릉입니다. 규모로 놓고 보면 조선시대 국왕의 왕릉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죠. 그 이유가 고려의 왕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관리를 조선의 국왕처럼 그렇게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고려의 의종은 국왕으로서의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국왕이었습니다. 최충원 정권 하에서 국왕이 되어서 7년 만에 최충원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국왕에서 폐위되어 가지고 거의 25년, 26년 정도 그 유폐된 채 살다가 강화도에 묻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릉이 저런 정도 규모가 작고 고려의 국왕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비운을 겪은 그런 분이죠. 더구나 그 왕자들도 교동도, 그 다음에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그 섬에 이렇게 유폐돼서 다 불우하게 산 그런 분입니다. 이쪽으로 유배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국왕을 그 유배 보내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그곳은 그 군인이 관리할 수 있는 곳. 왜냐하면 국왕들은 뒤에 유배당했다 하더라도 국왕을 그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복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상존하기 때문에 늘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감시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강화도, 영종도, 여기 교동도, 이 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 강화도, 교동도 여기가 국왕, 왕자 이렇게 이 왕족,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유배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왕이 아닌 왕으로 살아야 했던 분이 또 계십니다. 용흥궁은 광화도령으로 불렸던 조선의 25대 왕 철종이 19세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왕이 살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화려한 한옥집 정도로 보이죠. 철종의 선대 국왕은 헌종인데요. 정조로부터 헌종 때까지는 혈손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조의 후손인 국왕들은 다 나이 어리게 국왕이 되었다가 또 순조를 제외한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정조의 그 손자인 증손이죠. 헌종이 20대에 사망하고 나자 정조의 핏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혈손하고 가장 가까운 왕족을 모셔서 국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살펴보니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의 후손이 이 강화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원군하고 은원군 부인이 신유박해 때 천주교 믿었다고 해서 또 그때 처형당합니다. 실제로 철종은 경행방, 서울의 경행방,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인사동 주변입니다. 종로 2가하고 종로 3가에 있는데 거기에서 탄생을 했으나 실제로 너데스 할 때 다시 영모 사건에 휘말려서 그 집안 전체가 강화도에 다시 유배 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가장 가까운 핏줄이기 때문에 철종을 10대 때 이렇게 모셔왔죠. 전하는 기록에 따르면은 근거는 좀 없어요. 근거는 없지만 철종이 여기 강화도령으로 살 적에 여기 아가씨하고 농사를 지을 시기에 서로 연정을 나누고 했었는데 왕이 되면서 시골 처자를 왕비로 드릴 수 없으니까 명문가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자하고 헤어지면서 그 또 쓰라린 사연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단 그거는 전설 정도로 이렇게 전하지 어떤 근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용흥궁이라고 했는데 혹시 이 뜻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용흥궁은 용용자에 일어날 흥자에 궁궐 궁자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국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곳은 뒤에 궁이라는 호칭을 다 붙이고요. 용흥의 용은 임금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용이 일어난 곳이다라 해서 용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예컨대 인조도 원래 국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광해군을 몰아내고 용이 되면서 그 전에 일반 왕자나 왕족으로 살았던 그곳을 용흥궁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용흥궁이라고 하는 게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일반 명사로서 국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곳에서 이제 용흥궁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곳은 강화도를 대표하는 유명한 문인이자 정치가인 명미당 이건창 선생의 생가입니다. 그래서 고종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시인이자 산문가이고 또 암행어사로 대단히 유명한 청렴결백한 그런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니까 명미당이라고 적혀 있던데 혹시 저건 어떤 뜻인가요? 이분의 할아버지인 이시원 선생이 판서를 지낸 분인데 병인 양요 때 외적이 침입하자 순절하신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건창 선생이 굉장히 아꼈는데요. 이건창 선생이 어렸을 적부터 천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장 시 잘 짓고 문장 잘 지으니까 이분한테 짤막한 편지를 보내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질미자 명득진, 그러니까 바탕이 아름다움을 밑자리에 썼지 않습니까? 바탕이 아름다운 사람은 밝히는 것을 끝까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시문이나 잘 짓고 뭐 패관 잡기, 요즘 말로 하면 잡서라든지 소설이든지 이런 것만 읽는 사람이 아닌 경악을 하고 훌륭한 예절을 잘 밝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너무 시문만 잘 짓지 마라. 그게 평생 이분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서 자신의 호를 갖다 명미당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뜻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호입니다. 이분이 문장도 잘 짓지만 주역에 대한 연구도 남기셨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저작 중에 하나가 바로 당의통략입니다. 당의통략은 조선시대의 당쟁의 과정에 관한 책 가운데서는 가장 널리 인정받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쓰신 이유는 조선이 이렇게 국력이 약해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료 사회의 당파 싸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책을 지으신 건데, 소론의 입장에서 썼긴 하지만 상당히 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한테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충청도 암행어사를 지낸 일인데요. 암행어사 젊은 시기에 암행어사를 지내면서
감사인 충청도 관찰사를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하고 고종이 이 암행어사인 이건창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부패한 관료였던 감사 편을 들어서 이분을 압록강가인 벽동군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당대의 국민들도 많이 좌절을 했고 이분도 좌절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큰 벼슬을 줘도 부임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만큼 청렴결백한 관료였던가를 보여주고요. 그 이후 다른 곳에서도 이분의 굉장히 청렴결백한 그런 행적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조선 말기에 대표적인 청백리의 한 분으로 이건창 선생을 꼽고 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고지식할 정도로 청렴하게 일처리하신 이건창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현 시대에도 꼭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고려시대의 문호인 이기보 선생의 묘와 그 유형각이 있는 곳입니다. 이기보 선생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호이고요. 또 몽고 침입기에 고려 정치인으로서 몽고에 항전했던 유명한 정승이기도 합니다. 그 무인정권 때 이규보 행동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나뉘기도 하는데 예.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문호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은 저는 망설임 없이 이기보 선생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기보 선생은 고려를 포함해서 조선시대까지 포함해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분방하기로는 이기보를 당해낼 분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분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동명왕편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또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과거에 급제하고 거의 40세가 넘도록 벼슬에 임용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무신정권기이기 때문에 문장자라고 학문이 높은 분들은 벼슬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그 무신정권기의 최충원한테 글을 바치면서 출세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최충원 집권기를 대표하는 그런 문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시나 그 후대, 특히 조선 전기 시대의 학자들이 이규보를 정권에 아부한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양쪽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저도 그분은 그렇게 볼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분의 가지고 있는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민족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또 몽고 침략기에 외교 문서를 중요한 것들을 이분이 상당히 많이 지어서 이분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어느 한 면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너무 어려운 분이고 문호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떤 입장에 있든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교동향교의 대성전 앞입니다. 이 대성전 앞에는 명륜당이 있어서 보통 향교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학 공간이고요. 뒤는 공자와 역대 성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치원 이래 역대 성현들을 모시는 대성전, 이렇게 제사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교동향교는 우리나라 학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는 역사가 거의 한 900년 정도 되는 1100년대에 만들어져서 지방 향교로서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학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업적으로 인해서
문묘에 배양되는 분 가운데 문성공 안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충렬왕 때 원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시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자상을 모시고 와서 이 교동향교에 모셨다라는 기록이 전합니다. 이 교동향교는 성균관에 비하면 규모가 많이 적지만 전국에 있는 지방의 향교 가운데는 규모가 꽤 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까지도 있기 때문에 가미가 특별합니다. 마지막 기행 장소가 이 향교라서 그런지 대학생인 저희에게 좋은 기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정말 날씨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더구나 지금 계절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풍광도 좋습니다. 기운을 많이 받아서 학교에 가서 더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만역정본 택리지와 절의 고도에 위리안치하라. 두 권의 책과 함께한 역사기행 어떠하셨나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강화도와 교동도는 희로애락 역사의 페이지를 간직한 우리가 오래오래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할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역사책입니다.